그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섬나라이다. 또한 세계에서 면적이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면적이 우리 동네 하나보다도 작다. 하지만 한때 새똥 덕분에 기름을 짜듯 부유했다. 1970에서 80년대 1인당 GDP가 한때 3만 호 지량형 달러에 달했다. 실제 구매력은 오늘날 약 25만 달러에 해당한다. 한때 미국을 압도했다. 스위스와 쿠웨이트를 억지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자리에 앉혔다. 전 국민 배당금과 무료 복지 덕분에 서민들은 일하지 않고도 매일 배당금을 받는 신선 같은 생활을 했다. 그는 바로 나우루이다. 태평양의 외따로 떨어진 소형 섬나라, 원시 부족에서 곧바로 현대 문명으로 뛰어든 벼락부자 나라. 그러나 오늘날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산업은 거의 단일, 환경은 온통 구멍투성이다. 성인 비만율과 당뇨병 유병률 모두 세계 1위이다. 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나라예요. 이야기는 바로 이 고작 21평방킬로미터의 땅에서 일어난다. 먼저 지리를 말하자면 더는 나우루 공화국, 줄여서 나우루,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군도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섬나라인 키리바시와는 306km의 해로가 떨어져 있다. 호주 북동쪽 방향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이다. 바닷물, 모래사장 산호초, 야자수 폭포, 산호초 등 다양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국도 전체는 타원형의 산호섬이다. 길이 6km, 너비 4km, 해안선 30km, 면적 21.1평방킬로미터, 바티칸과 모나코보다 약간 더 크다. 해양 전용 경제 수역은 32만 9천 평방킬로미터. 인광석이 고갈된 후 어업 연어 수입이 중요한 경제 수입원이 되었다. 2010에서 2015년 전성기에는 GDP 비중이 한때 40%에 달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나우루 총 인구는 약 13,000명, 약 2,000명의 인구가 장기 거주 중이며 호주,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적은 주권 국가이다. 순위는 바티칸과 투발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섬 전체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600명을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토지는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경작지 면적은 전국 총면적의 10% 미만이다. 섬 전체 면적의 5분의 3이 인공석으로 덮여 있었다. 채광으로 인해 40%의 토지가 거주 불가능해졌다. 나우루는 전형적인 열대 해양성 기후이다. 강수량이 많지 않고 분포도 고르지 않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00mm. 섬 전체에 강은 없다. 유일한 호수인 부하다 호수도 여모이다. 담수는 전적으로 해수 담수와 빗물 수집 및 수입에 의존한다. 나우루는 14개 행정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의 면적은 4평방킬로미터를 넘지 않는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식 수도를 가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이다. 정치 중심지는 남서쪽 끝에 아렌구에 있다. 세계에서 군대가 없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방 업무는 전적으로 호주에 아웃소싱되어 있다. 나우루는 군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여러 극단적인 기록의 보유자이다. 성인 비만율 1위, 당뇨병 유병률 1위, 국토 면적 세 번째로 작음, 인구 세 번째로 적음, 환경 파괴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 인구 구조는 주로 나우루 원주민으로 구성은 약 90%가 미크로네시아 인종에 속한다. 피부색이 짙고 이목구비가 두껍다. 그 혈통은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특징을 혼합했다. 체격이 건장하다. 남성 평균 키는 1.7m를 넘는다. 나머지 인구는 피지, 필리핀, 중국, 호주 출신이다. 그중 상당수는 노동자와 기술자이다. 공용어는 나우루어와 영어이다. 전자는 일상적으로 사용, 후자는 정부 및 국제 교류에 사용된다. 종교 측면,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중 개신교와 가톨릭이 가장 흔하다. 나우루의 국조는 푸른 가슴이며 국가는 나우루 우리의 집변을 올림픽에서는 거의 역도 선수만 보낸다. 하지만 오세아니아 대회에서는 많은 금메달을 땄다. 섬에는 강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산맥도 없다. 최고 해발 지점은 지휘봉이라고 불린다. 굴과 61m이며 사방이 아름다운 청록색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섬 내 약 80%의 토지는 오랜 인광석 채굴로 인해 움푹 패이고 울퉁불퉁해져서 거의 풀이 자라지 않는다. 나우루예요. 세상에 드문 인광석이 생긴 이유는 근원이 바닷새에 있다. 과학 조사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 이전은 나우루 섬에는
1년에 1억 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이곳에 들러 둥지를 틀고 번식했다. 그중 제비갈매기, 구남조와 범선새가 주를 이루었다. 나우루 주변 140만 평방킬로미터 해역에는 다른 육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닷새가 대체할 서식지가 부족하여 이곳은 천연 바닷새 공항이자 공중화장실이 되었다. 바닷새는 물고기와 플랑크톤을 먹으며 몸의 질소와 인이 풍부하다. 그들이 매일 배설하는 대량의 배설물이 섬을 덮었다. 수천 년의 축적을 거쳐 열대 고온과 계절풍 비의 작용으로 새 배설물 속의 요산염, 인산칼슘이 점차 석회암 기반과 반응하여 두께가 수미터, 심지어 10여 미터에 달하는 인산염 광층을 형성했다. 바로 그 때문에 나우루 국토 표면의 80% 이상이 고품질 인광석으로 변했다. 그 품위는 20세기 초에는 무려 90%에 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광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양의 외따로 떨어진 작은 섬은 본래 사람의 발길이 드문 황무지였으나 수백만 대에 걸친 바닷새의 자연 선물 덕분에 뜻밖에도 전략적 금광을 묻어두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나우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1798년 영국 선박 헌터의 선장 존 펀존펀이 이 섬을 기록한 최초의 유럽인이었다. 그는 당시 이 섬을 즐거운 섬 플레전트 아일랜드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감수가 부족하고 땅이 척박하며 주요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1888년 독일이 나우루를 점령하여 마셜 제도 보호령에 편입시켰다. 역사상 나우루라고 불렸다. 당시 독일은 나우루를 중무시하지 않았다. 섬에는 코코넛 외에는 다른 중요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1900년이 되어서야 영국 지질학자 엘버트 앨리스가 우연히 얻은 나우루 광석 샘플을 통해 85%의 인산염 함량을 검출하고 광층 두께가 672m에 달하며 섬 전체 면적의 80%를 덮고 채굴이 매우 쉽다는 것을 밝혀내 이 섬의 운명을 바꾸었다. 인광석은 비료의 주요 원료이며 또한 공업, 의학 등 전략 자원이다. 이 발견은 바로 나우루 부의 서막을 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패배하자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나우루는 국제연맹 위임 통치지가 되었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세 나라가 공동 관리 후 대규모 인광석 채굴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 나우루를 점령했다. 섬 주민과 전쟁 포로를 강제 동원하여 광산을 채굴, 인구가 1940년 약 1600명에서 1945년 약 1100명으로 급감했다. 전후 나우루는 다시 호주의 신탁 통치를 받았다. 1968년 1월 31일 나우루가 공식적으로 독립하여 나우루 공화국을 수립했다. 독립 후 나우루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자원을 쥐게 되었고 빠르게 새똥 금광의 시대를 맞이했다. 1970년대 인광석 수출은 나우루의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다 주었다. 절정기 나우루의 연간 인광석 수출액은 2억 달러를 넘었다. 당시 약 8,000명의 인구로 계산하면 1인당 GDP가 한때 35,000영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1인당 GDP는 7,400달러였다. 당시 미국의 약 4.8배였다. 스위스의 1인당 GDP는 약 18,000달러, 쿠웨이트는 약 25,000달러, 모두 나우루보다 낮았다.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켰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 고작 21평방킬로미터의 작은 나라는 새똥섬에서 금광섬으로 변신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까? 나우루 정부는 직접 전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의료, 주택, 공공서비스가 전면 무료, 전기세, 수도세, 버스 요금 전액 면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산업인 인광석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한다. 그래서 나우루인들은 세계적으로 드문 전 국민 복지 혜택을 받는 집단이 되었다. 그들은 고급 차를 샀지만 섬에는 25km의 일주 도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분만 달리면 한 바퀴를 돈다. 정부는 그들의 오락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번에 3개의 특이 방송국을 세우고 국제공항을 건설했다. 심지어 자체 항공사를 설립하여 5대의 보잉 비행기를 배치하고 국민들의 해외여행 전용으로 사용했다. 나우루인들은 전 세계에 돈을 뿌렸다. 그들은 호주 멜버른 가장 번화한 시내의 나우루 하우스를 세우고 하와이, 피지, 괌 등 홍콩 등지에서 호텔과 부동산을 샀다. 또한 일본 부동산과 대만 증시에 투자했다. 문제는 그들의 투자 안목이 극히 나빠서
거의 망하는 프로젝트만 골랐다. 결과적으로 돈은 허공에 날아갔다. 한편 국내 국민들의 식단은 극도로 서구화되어 수입 통조림, 패스트푸드와 맥주에 크게 의존했다. 운동을 하지 않아 결국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비만과 당뇨 문제를 낳았다. 현재 나우루 성인 비만율은 80%를 넘고 당뇨병 환자 비율은 약 40%, 모두 세계 1위이다. 그러나 행복은 빨리 찾아왔지만 더 빨리 사라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인광석 매장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생산량은 계속 하락했다. 2004년에는 거의 완전히 고갈되었다. 현재 채굴량은 전성기의 5% 미만이다. 수십 년간 탕진한 결과 나우루는 부를 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더미에 올랐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비행기를 팔고 건물을 저당 잡혔으며 고급차까지 중고로 처분했다. 섬의 환경은 더욱 엉망이 되었다. 국토의 3분의 2가 채광으로 황폐화되었고 토양 염분화가 심각하여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예수나무와 코코넛 나무도 자라지 못한다. 섬 안의 유일한 녹지는 골프장이지만 잡초가 무성하다. 오늘날의 나우루 경제는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 2024년 나우루의 GDP 총액은 약 1.6억 달러, 1인당 GDP는 약 1만 2천 달러.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원조에 의존한다. 생활비는 매우 높다. 거의 모든 기본 생활 물자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생수 한 병에 3달러, 일반 패스트푸드 한 접시에 20달러,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주민소득은 제한적이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소비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나우루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측에 따르면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해수면은 2100년까지 약 50뼘 70cm 상승할 수 있다. 최고점이 61m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게는 낮은 해안 지역이 침수 위협에 직면한다. 섬 내 담수 자원은 제한적이며 매년 많은 에너지와 자금을 소비한다. 급수 시스템은 취약하고 비용이 높다. 이는 미래 나우루가 경제, 생태 및 생존의 다중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한다. 나우루의 이야기는 기적이자 경고이기도 하다. 새똥에서 금을 캐내고 가난에서 세계 1위로 다시 기름을 짜듯 부유하다가 거지가 되기까지 이 20세기 가장 극단적인 경제체는 수십 년 만에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겪는 흥망성쇠의 주기를 완성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자원은 한때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산업 다각화가 없고 합리적인 투자가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부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날의 나우루는 여전히 외따로 떨어져 있고 태평양은 여전히 햇살 가득하지만 섬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벼락부자가 아니다. 오히려 다음 끼니의 수입 통조림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새똥으로 쌓은 나라라고 불리는 곳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이들은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면 아마도 태양 에너지와 해양 자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강제로 국가 전체가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나우루의 이 천국에서 추락한 경험은 분명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우루에 대해 무엇을 더 알고 계십니까? 혹은 나우루에서 어떤 잊지 못할 경험을 하셨습니까?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데뷔 다파이 세계지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저는 데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